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만나서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 박창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간 많이 배워왔는데 네. 실물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굉장히 호리호리하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거와 방송에 보시는 게 좀 다르다는 말씀 하시던가요? 아,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 오셨었습니다. 박창진 후보 아시는 대로 땅콩 회항 사건, 이게 벌써 2014년 연말 일이니까 시간이 제법 흘렀음에도 여파는 이어지고 있죠. 재벌의 직장 갑질 문제를 부각해온 인물로 유명하십니다. 총선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이유 또 임하는 각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땅콩 회항이라는 갑질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 갑질 사건으로 대변되고 있는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라든지 또 경제적 양극화를 떠나서 또 사회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배경을 볼 때 우리들도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세력화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정치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을들을 대변하는 정치 해나가는 박창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이제 2014년 12월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 과정도 있었고 회사 내에서의 부조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힘든 시간도 보내시다가 2017년 6월에 정의당에 정식 입당을 했습니다. 진보 정당을 선택한 이유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습니다만 입당 후에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전해주시죠. 제가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이 국민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존재 하나 투명 인간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자라고 해서 이 이제 위원회를 맡게 됐고요. 이 위원회 활동으로 일환으로 제가 작년 11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있던 홍콩을 방문해서 국제적인 연대도 했고 단지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자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항공 승무원 노동자로 근무하셨던 이력이 25년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로 이제 17년 넘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25년간 한 회사 또 한 직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이제 배신감도 컸을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땅콩 회항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은 근데 본인의 삶이 달라진 만큼 과연 변했을 것인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특히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퍼스트 클래스부터 이코노미 클래스까지를 주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리가 이코노미 클래스 맨 뒷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망각하고 퍼스트 클래스에 제가 속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클래스 구분이 돼 있는 어떤 계층 간의 구조가 점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동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 헌신해온 많은 노동자들의 지위는 잘 보장받고 권리는 보장받고 받아왔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제가 명제로 던졌던 갑을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노동계의 문제가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든지 하는 방향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대한항공 내에서 책임 경영을 제가 요구해서 사내 이사가 최초로 이제 그 사내 이사에서 불신임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직장 내 민주화의 기초를 조금 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현장 유세를 돕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예.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조양환연구를 회장이 이제 타계한 이후에 관련 내용들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조현아 씨, 땅콩 회항의 장본인이죠. 그리고 형제인 조현민 씨와 이제 경영권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벌의 세습 현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박 후보자께서 내건 공약들이 새롭게 와닿는데 갑질 119법 그리고 재벌 경영 통제 강화법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질 119법 제가 땅콩회항 속에서 저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 사회 구조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변호사나 구하기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갑질 사례에 놓여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노무라든지 법률 지원을 하자. 아울러 이분들이 제일 극한에 치닫게 되는 상황이 해고 혹은 이제 그 생계 존폐 위기에 예.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기간 구제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 법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공약의 첫 번째 의미고요. 예. 그다음에 재벌 경영 통제 강화법은 책임 경영, 세습만 이루어지고 세습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 권리만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한항공 그 조씨 일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경영권 분쟁 같은 예. 경우를 보자면 세습 권력을 누리기 위한 싸움일 뿐이지 그렇죠. 건전한 기업 경영이라든지 본인들의 실책 뭐 예를 들자면 배임 혐의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리베이트 사건 같은 거에 있어서의 책임은 관가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저희와 똑같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먼저 지게 하자. 그게 이 재벌 경영 통제법의 주요된 내용입니다. 예. 자, 이 정의당의 공약 중에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공약이 또 있습니다. 4호 공약인 차별없고 안전한 일자리, 일명 전태 3법인데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이 내용도 좀 더불어 전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우리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신 지 50년이 되는 예, 그런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노동 환경은 50년 전과 비교해서 변함이 있느냐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600만에 이르는 5인 미만 그 노동 형태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예. 것과 또 2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 또 현재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생성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라든지 그들의 기본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법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밀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지금 매일 6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고 김명균 씨의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중대 재해가 일어난 기업에게는 그만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네. 정의당이 이제 강력하게 사회적 현안인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도 최근 이슈화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제 정식 선거운동 이전에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장시간 하기도 했었는데 제2, 제3의 이 비슷한 사건을 막고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상당히 무지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는 징벌적인 손해가 징벌이 있어야 된다. 네.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처해야 될 이 법에 대한 테두리 또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강력하게 저희가 이 N번방 사태는 정의당이 끝까지 여성으로 대표되는 약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해결 방안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자,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전략 한 가지, 두 가지 더불어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비례 후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고선 치더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서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그만큼 이제 당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과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거대 양당이 이제 비례 위성정당 정의당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여론의 공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최근의 추이를 놓고 보면은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좀 희망 섞인 모습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소위 공갈빵 같이
겉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위성 정당의 실체를 점점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죠. 예, 저희 정의당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예. 지켜서 원래는 저희가 4번 정도 혹은 뭐 3번 정도의 정당 순번을 받았어야 하나 6번이라는 번호를 받았지만 원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한 6번의 이름으로 또 정의당의 이름으로 이번 총선을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항상 대변해 왔던 약자들, 존재 하나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문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